오늘은 중국의 외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삶이 점점 빨라지면서 배달 서비스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배달 서비스업은 오히려 급성장했습니다. 중국 인민망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많은 외식 업체들이 배달로 매출 감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폰 배달 앱이 예전 전화 주문보다 훨씬 정확하고 간편해서 수요가 급증한 것도 큰 이유인데요. 중국 배달 앱 회사 메이트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중국 외식 배달 시장 규모를 보면 2018년 4,604억 위안에서 2019년 6,030억 위안으로 30.8% 성장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각자 분야에서 성장한 후 O2O 산업에 투자하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 중국 온라인 배달 이용자는 4억 600만 명으로 18.4% 증가했습니다. 아직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O2O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스마트폰 앱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2008년 얼어머를 시작으로 메이트웬, 바이두 와이마이 등 다양한 배달 앱들이 등장하면서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집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음식점에서 직접 먹는 방문 외식, 포장해서 가져가는 포장 외식, 그리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외식이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영어로 delivery service, 중국어로는 와이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짜장면, 치킨, 피자 정도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요즘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 와이마이는 포장과 배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매장에서 포장해 가는 것과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모두 포함하죠. 기존의 외식이 매장에 가서 먹는 투스토어 방식이었다면 배달 서비스는 투홈, 즉 집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배달 서비스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담당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 주는 방식인 것이죠. 중국에서 배달을 와이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따바오라고 더 많이 불러요. 중국 외식 배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단계로 빠르게 발전했어요. 중국 외식 배달의 단계적 발전. 먼저 1단계는 전화 주문 시대죠. 그 전에는 식당에 직접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이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배달인 셈이었죠. 1997년 베이징의 리화 식당이 컴퓨터 배선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배달 시대가 열렸어요. 4차 순환도로 내에서 1년간 배달하겠다고 공개 발표했는데 당시 국내 배달 매출에서 선두를 차지했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화 주문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단계는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 시대예요. 2008년 중국의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2009년 얼어마가 첫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메이트웬과 바이두가 뒤따랐죠. 하지만 모든 업체가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좋은 예가 심천의 ABC 푸드인데 2011년 온라인 전용 주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식품 생산 공장, 콜드 핫체인 물류, 배송팀, 온라인 고객 서비스까지 4개 시스템을 갖추고 PC 주문과 온라인 결제, 멤버십까지 완벽했죠. 성수기에는 주변 4개 구역 120개 상업용 건물을 커버하면서 하루 5만 개를 배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도 관리 혼란, 제품의 제한성, 높은 비용 때문에 결국 파산하고 말았답니다.
3단계는 O2O 모바일 주문 시대예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배달 발전이 시작됐죠. 휴대폰 대중화와 모바일 인터넷 발달로 수요가 급증했어요. 심천의 BC 키친이라는 회사가 위챗 기반 주문 시스템을 개발해서 3세대 지능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정시 배송률 95%를 달성했어요. 모바일로 음식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최초 외식 기업이었죠. 2년 동안 배달 주문 시장에서 3위권까지 올랐지만 자체 제작부터 배달까지 모든 걸 직접 하려다 보니 어로마와 메이튼의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따라갈 수 없어서 결국 파산했어요. 바이두, 와이마이, 어로마, 메이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2017년 어로마가 바이두, 와이마이를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했고 메이튼이 40%를 차지하게 됐어요. 2011년부터 중국 외식 배달 시장이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 앱 개발로 브랜드, 서비스, 품질 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외식 배달 서비스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니즈 충족이 최우선. 먼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편의성, 안전성, 효용성, 그리고 홍보성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는 배달원의 철저한 방역 교육과 비대면 배송 시스템이 필수가 됐죠.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필요. 두 번째로는 고객 유형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이 중요해요. 편의를 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이 완료되는 간편함을 어필하고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쿠폰 같은 혜택을 강조해야 하죠. 메이투엔 같은 경우는 단체 주문 시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위생 문제는 치명적.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음식 위생이에요. 2017년 중국 CCTV에서 어로마,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사용자의 75%가 재사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정말 치명적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난징시에서는 특수 재질의 일회용 봉인실을 도입했어요. 한번 개봉하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해서 배송 중 오염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또 HACCP 같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조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어요. 차별화된 전략이 승부. 마지막으로 각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요. 시장 1위인 메이트는 모든 고객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바이두는 경제성과 효용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해요. 어로마는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실제로 어로마에서는 배달원이 음식뿐만 아니라 고객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는 서비스를 시험 중이라고 해요. 결국 중국 배달 시장의 미래는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서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적 사고,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가 결합될 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의 배달앱 시장과 앞으로의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흥미진진한 중국의 IT 트렌드와 또 다른 비즈니스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